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주식 투자로 월 600 벌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녹화합니다. 일단은 제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적으로 각 월별 매매 손익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집계해 봤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6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구글 시트를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다 보니까 구글 시트로 하다 보니까 지금 표가 예쁘게 나오지 못했는데 1월 달에 800, 2월 달에 480, 3월 700, 4월 820, 5월 480 이렇게 해서 지금 6월 달은 아직 집계를 하지 않았고요. 660의 평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동기간 동안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수 흐름과 한번 살펴보니까 1월 달에는 왜 수익이 많이 나왔냐 보니까 12월에 쭉 올라왔던 것을 1월 달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이 많이 냈고 2월 달은 이제 아무래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고 3월 달은 이제 3월 달에 이 변동성 내에서 저점 매수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은 상승하는 기간이어서 수익률이 잘 나왔고 5월 달은 증시가 좀 흔들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냈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수와 대입을 하면서 봤을 때 저도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 2021년 1월 4일 이때 포인트와 지금 3249포인트 이때 포인트가 3140 정도 포인트였고 지금이 3249니까 한 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월 6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거꾸로 역산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이 열린 날이 20일 또는 21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21일이라고 봤을 때 일에 30만 원 정도 벌면 된다. 월 660이라고 하면은 정말 좀 많아 보일 수가 있는데 하루 단위로 일단은 목표를 쪼개는 거예요. 목표를 쪼개기, 더 목표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내가 일 달성 30만 원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일 단위로 30만 원 달성을 21번 하면은 월 600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월 600이라고 하면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일 30만 원을 매매 손익으로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가면은 언젠가 이 금액이 돼 있는 거고 내가 어느 하루 운이 좋아가지고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달성시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는 거니까 일단은 목표를 쪼개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한테 있어서 일 30만 원의 의미는 뭐냐? 제가 사람마다 시드가 다르잖아요. 시드 1억을 가진 사람은 30만 원을 0.3%의 하루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1억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시드 1000만 원인 사람은 3%, 시드 500만 원인 사람은 6%.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과연 이 30만 원 수익을 내기가 쉬울까? 누가 봐도 시드 1억인 사람이 0.3%만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월 이제 하루 변동성이 0.3%는 어느 종목에서나 쉽게 나타나는 거고 3% 변동성은 쉽지 않고 6% 변동성은 이거는 완전 거의 급등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를 건드리게 됐을 때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0.3%의 변동성은 정말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많아야지 일 3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시드 1억 가진 사람이 시드 10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배냐 쉽냐? 저는 이 10배보다 그 이상 1억 가진 사람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제가 4번에 욕심 부리지 말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3% 수익 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들어가야 되고 3% 수익 내려다가 도리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이렇게 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0.3% 잘라 먹기는 이제 세금하고 이제 거래세 다 빼고 정말 이제 트레이딩이 많이 능하신 분들이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쉬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드 1000만원 가진 사람보다 시드 1억 가진 사람은 30만원 수익 내기가 10배 이상으로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훨씬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500만원, 1000만원, 1억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그래서 30만원 의 의미를, 나한테 있어서 30만원의 의미가 0.3%의 의미인지 3%의 의미인지 6%의 의미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600만원 벌겠다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고 불가능에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목표를 정해서 내가 1단위로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럼 그 목표한 1단위 수익은 나한테 있어서 몇 퍼센트 기대 수익률인지, 이런 것을 이 숫자를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 수익 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스텝은 뭐냐면은,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1억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0.3%만 하루 벌면 되네.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로 이 0.3%를 벌지, 매매 종목 선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매매 종목을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바로 이 다음 스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건데, 이 6% 벌겠다는 들어갔는데 정말 6%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주 나오는 종목은 혹시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욕심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은 수익률 다 도로 까먹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게 좋지 않게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6% 매일매일 쌓으면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큰 수익으로 변하는 거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설정한 것까지 먹고 종목은 많이 매일매일 나타난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많이 공감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매매했을 때 OR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3번 매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저는 저는 하루에도 최소 50종목 정도는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플리토, NC, CD즈, 현대차, TNI 바이오팹, 코베이, JTC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진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뉴스를 봤거나, 주변 지인들이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이거나 다 한 번씩 검색을 하는데, 이런 것을 검색하고 매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TNR 바이오팹이 5%가 올랐다. 그럼 차트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는지 기관들이 샀는지, 그동안 뉴스가 어떻게 했는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게, 그날 움직이는 종목 함부로 들어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날 각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그동안 어떤 수급이 어떻게 있었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미 한번 제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1차 필터를 거칠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인터파크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있더라도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배제시킨 이유가 있을 거니까. 재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다거나, 이 1차 필터를 할 때 필터하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소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콜마,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별로 안 좋다. 근데 한국전력이라든가 현대차 요즘 좀 좋은 것 같더라. 이건 제가 예시를 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필터를 거치고 다음 날에 한국전력이 뜬다거나, 현대차가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됐을 때, 그때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할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미리 한번 내가 필터를 거치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1차 필터를 거치고 2차 필터로 다른 보고서들을 읽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거치면은 조금 더 정리된 종목들 안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매매 성공 확률을 1%, 2%라도 높이는 게, 이 1, 2%가 쌓여서, 예를 들어 승률이 51%인 사람들은 계속 거래를 하면은 수익금이 쌓이게 될 거고, 수익률이 49%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통장이 0에 수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진 2%진 이렇게 일시에 필터하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소거를 하면서 정리된 종목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뉴스를 보면서 오늘 뉴스 지금 방금 따온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MWC 이제 21에서 갤럭시 워치 새 OS를 이달 말에 공개한다. 그러면은 삼성의 갤럭시 워치 부품을 이게 만약에 이 갤럭시 워치가 정말 잘 나온다고 판단이 됐다면은 갤럭시 워치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어디 있지? 그 중에서 상장사는 무엇인지 저 같으면 그렇게 분석을 할 거고, 넷플릭스가 OTT 업계 경쟁 심화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을 한대요.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경쟁 심화라고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은 악재로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호재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타이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을 해보고, 내가 호재로 판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기간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악재로 되었다. 그러면은 저의 이제 인사이트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지 실력이 늘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넷마블에서 제2의 나라, 넷마블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겠구나, 웹스토어 매출 탑3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뉴스를 내고 고점에 팔아먹는 건지, 이제 뉴스가 고점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뉴스가 새로운 호재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이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가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일수록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 판단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기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저는 뉴스를 보다거나 막 이러면은 이게 내가 가진 이 종목들 안에서 도대체 어디랑 관련이 돼 있는 건지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지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종목 선정을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1%, 2% 정도의 이제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될지, 0.3%인지 6%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실력이 많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